네, 굿모닝 OBS 오늘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서부지법 난입사건 관련해서 58명 지금 수사 중이고 6명 지금 구속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 정치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에서 우리가 최초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또 헌재 탄핵 심판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또 최초로 또 출석을 했거든요. 요 얘기 좀 간단히 한번 해보죠. 지금 뭐 중요 쟁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 보셨을 거예요. 직접 그 재판정에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이 대단히 흔들림 없이 되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뭐 국회에서 선언했던 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부하들의 멘트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거짓말 아니면은 뭐 진실, 그야말로 진실 공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래요? 너무 지금 상반된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보니 진실 게임으로 가고 있어요. 누구부터? 뭐 김민주 부대변인님? 이게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자주 바뀌고 그리고 또 어제 나와서는 또 부총리한테 자기 쪽지 준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부정선거 얘기만 주구장창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이해하려면 누가 어느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저도 보니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트럼프와 윤석열의 차이점을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안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즉 확신범이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부정선거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그게 거짓말이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선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잖아요. 뭐 리플리 증후군 맞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을 시켰고 국회에서 헌재가 빨리 판결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날 나오셔갖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부정선거 얘기하고 지금 국가 전복 세력 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했다. 그다음에 계엄도 평화롭게 했다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극우 유튜버의 발언을 계속 하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매번 바뀌는 거죠. 기재부 쪽지도 오늘 SBS 단독인데 그게 기재부 장관의 쪽지가 8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페이지 수. 1번부터 7번이 있었다는 거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는 직접 줬대요. 대통령이. 근데 최상목한테는 직접 못 준 이유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화를 내면서 이건 아니더라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급하게 저 비서관이나 누가 쫓아가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참고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건네준 거는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건네줬다는 게 최상목 부총리의 얘기고요. 권한대행이 뛰쳐나가려고 하니 그거를 쫓아가서 줬다. 대통령이 지시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보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통 거짓말할 때는 약간 말을 더듬는다든지 뭐 눈을 깜빡이다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로 믿잖아요. 부정선거. 일단 대통령이 거짓말이라고 한다기보다 지금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정확히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나라는요. 전자개표가 아니에요. 수개표예요. 수개표 하나하나 센 다음에 이거를 묶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뚜뚜뚜 해서 몇 장인지를 세는 이슈고 이거를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부정선거 이야기를 못 해요. 진짜 되게 막 엄중하다면서요. 장난 아닙니다. 한 살벌하다고. 표 이상하면 거기 난리 나고 이거 왜 이 표냐 저 표냐 뭐 이거 뭐 무혐의냐
이거 가지고 참관인들끼리 엄청 싸워요. 아 근데 전 부정선거 얘기해서 사실 부정선거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네. 김어준 씨 네. 예전에 더 플랜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그냥 기회 삼아서 부정선거 뭐 대통령 측은 국정원에서 자료까지 받았다 이러잖아요. 한번 그냥 수사 시원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했어요. 여러 번 근데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시연까지 하고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이 이거를 시연도 하고 국회 도서관에서 실제로 선관위에서 시연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뉴스 봤는데 저 보안사가 바뀐 게 뭐죠? 방첩 사령부에서 예. 이미 작년 5월에 부정선거 불가능하다는 거를 그 여사령관이 보고받고 대통령이 보고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국정원도 똑같이 보고했어요. 오죽하면 국정원 그 차장 가장 윤석열의 신뢰가 두텁다는 사람도 홍장원 1차장. 예, 계엄을 이건 아니다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에서 처음 누가 이 부정선거 논의를 했다가 민주정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잊혀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잊지 못하고 일부 뭐 들리는 말은 일부 6대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예. 죄다 지금 우파로 넘어갔다는 그런 뭐 소문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예. 마치 제가 좀 흥분했는데. 예. 그러면 저희 발언권을 지금 끊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수정부회장님. 예. 오늘 헌재 변론에서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면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대면하겠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나온 얘기가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쪽지, 최상목 이른바 쪽지는 뭐 아는 사람은 누구야 김용현 장관 정도가 알 거다.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뭐 밝혀지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면 화요일 날 변론 기일은 부정선거 얘기가 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있어서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예, 했다 예. 그 얘기만 하셨고 네 맞아요. 부정선거가 주요 쟁점이 아니었어요.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쪽지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게 하나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앞으로 뭐 계속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지 부정선거 얘기가 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뭐 쪽지를 주었든 맞아요. 아니면 뭐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든 명확하게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문화된 문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비어폰을 썼기 때문에 목소리가 녹취되는 파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재판 과정, 이 탄핵 심판 예. 과정에서 증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서로 대면하면서 예. 진실을 밝혀나가야 되는 진실 공방전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 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내야 하고 싶겠지만 예.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 증인들 신청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 계엄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께서 엊그제 나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탄핵 심판,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법 규정입니다. 예.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유죄를 내림에 있어서 예. 의심할 여지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사람은 무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또 다른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변호인단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들을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기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을 확률이 커요. 예.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다.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당신들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나의 그 무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으면 나는 무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상당히 많은 증인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오늘 김용현 장관이 나오겠지만 예. 더 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쪽지를 주지 않았다라고 예. 하면서 다만 그 쪽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일 텐데 내가 국방장관이 계엄 직후에 구속이 되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대면을 하면은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허락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증인으로 채택
된 김용현 장관한테 네. 질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네. 굉장히 늘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거면 미리 그 김용현 전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예. 사실은 그 대통령 측의 바람이고요. 그 사실은 좀 명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자꾸 그 헌재하고 그 대법하고의 이 구분을 애매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그러니까 수사와 예, 헌재 헌재 판결. 예. 박근혜는 분명히 그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라는 걸로 탄핵이 파면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으로서 이건데 이미 국회에 그 군대를 보내서 예. 침탈한 거는 이거 전 국민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질로 봐야지 그 뒤따른 여러 가지 뭐 그 뭐야 이 형사 관련된 거를 자꾸 이렇게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헌재에서 그걸 받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곧 이제 증인 신청한 거에 대한 헌재 기각, 예. 그다음에 그것이 잇따라서 조속한 헌재 판결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언제로 있습니다. 예상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순서로 보면은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신정근 원래는 의원님.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빨리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예. 변호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게다가 지금 대통령은 뭐 국회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 그 지시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녹취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서로 대면하면서 이 진실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수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수사의 네. 문제가 아니, 아니라요. 수사의 문제예요. 헌법 재판 그러니까 지금 탄핵의 주요 헌법 재판관들은 결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기관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것만 볼 거예요.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라고 했던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다였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다 참석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는 안 하잖아요. 수사에는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보는 거죠.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그게 법에도 나와 있어요. 같은 혐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일반 사법부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에 먼저 성실히 임한 예. 다음에 본인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검경의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이 예. 지금 대통령 측의 이야기와 국회 측의 증인으로 나갔었던 뭐 곽종근 특수사령관이나 군 장성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최소한의 의심할 여지가 없이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것이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인 예. 모습을 보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들어줄 수 생각이 있다. 예, 예. 예. 어쨌든 헌재 재판과 이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요번에 하여튼 모든 논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사실 많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긴 전 합니다. 국민이 그 법 전문가. 법과 헌법의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럴 거면 저 이제 사실 준비할 거 그랬어요.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예, 지금이라도 늦었죠. 예. 각자 의견이 예. 너무 달라.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약간 공수처 얘기로 돌아가면 공수처 워낙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헛발질 네. 치고 이거 수사 능력이 부족한 거 빨리 아닌가 이제 싶기도 검찰에 하고. 이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원래 설 많은데. 연휴 직전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뭐 수사 경험이 없다. 그게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공수처가 정치기구가 되어버렸어요. 보여주기 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을 지금 강제 구인하겠다.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 강제 구인해서 뭐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은 피의자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예. 있고 뭐 나가도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는 건데 어. 강제 구인하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자기네들이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좀 오버하고 있다. 맞습니다. 존재감 내세우기 위해서 오버하고 있는 거고 보여주기 쇼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동시에 뭐냐면 대통령이 그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마치고 예. 구치소로 안 가고 병원을 가셨잖아요. 근데 그게 구치소 측에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병원을 간 겁니다. 근데 공수처는 구치소로 얘기 들은 바 가고 없다. 이런 거 9시까지 아니에요? 버티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구치소 측에서는 우리는 통보해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하고 가야 될 의무는 공수처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공수처가 지금 사실상 굉장히 무력해졌다. 뭐 예. 지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도 예. 그렇고 왜 공수처가 사라져야 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요거 말고 저는 그냥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김민주 부대변인께 질문드려도 되죠? 네. 예. 뭐 지난번에도 좀 살짝 여쭤보긴 했지만 이 내란 특검법 이제 검찰로 이첩이 되고 이제 검찰이 한 2월 초쯤에 기소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 수순대로 보면. 근데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게 되면 특검에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법을 해봤자 뭐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나중에 조기 대선을 할 때 이게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전략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인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이제 조기 대선에도 이걸 계속 끌고 간다는 그 의미는 없죠.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미 국민의힘이 뭐 다음 대선에서 조기 대선이 됐든 뭐가 됐든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지금 계속 피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를 예. 그렇게 모른 거죠. 공수처에서 조사 3번 하자고 했는데 다 불응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심지어는 제3의 장소로 하자라고 하는 중재안까지 냈는데 거부를 했죠. 예. 그러니까 체포도 첫 번째 물리력을 행사해서 법 질서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체포 2번 시도 만에 한 거죠. 이게 지금 28일까지가 열흘이에요. 1차 예. 구속 기간인데 열흘 연장할 수가 있죠. 28일까지 공수처가 하고 28일 이후에는 검찰이 중앙지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지검 가서도 대통령이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지금 태도를 보면 조사에 응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결국 중앙지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김용 의원 구속 기소했고 그래서 자료를 지금 이미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흘 이내에 아마 기소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란 특검이 왜 중요하냐. 예. 지금 계속 그 내란 그 동조하는 세력들이 공수처를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경찰을 공격하고 서로가 이게 맞니 틀리니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란 특검이 세워져서 이거를 좀 조율하고 하나로 해야 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예.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실효성에 있어서는 예.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우리 정당 지지율 얘기 예. 좀 해볼까요? 조금만 예, 해보자. 예. 시간이 많진 예. 않지만 일단 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했다 하면서요. 뭐 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분석을 좀 해봐라. 여기에 뭐 천하람 의원은 거울을 보셔라라는 얘기까지 있었다지만 예.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거는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반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분이 있고 또 절반 가까이는 뭐 일일비하지 말자. 조사 결과가 의심스럽다. 뭐 일부 과표집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표집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좀 흐름이 안 좋죠. 뭐. 우리가 주요 그 여론조사 기관 뭐 그렇죠. 이른바 3대 네. 기관에서 근데 다 과표 그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봤어요. 예. 갤럽하고 MBS하고 리얼미터 봤는데 리얼미터는 ALS 조사기 때문에 좀 신뢰가 그렇다 해도 갤럽하고 MBS는 전화 면접 조사기 때문에 예. 봤는데 보수가 과표집된 거는 맞아요. 예. 지금 최근에 왜냐하면 진보 보수 이거는 그 보정을 못 해요. 예. 그래서 과표집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과표집된 게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과표집됐으니까 넉놓고 있을 수는 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지금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 버린 거구나. 실제적으로 지금 버리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대선 관련된 지금 지지층이 묶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오세훈이나 윤상현, 유승민, 홍준표는 지금 조기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좀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제 대선을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네. 거 사실 좀 예상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다들 놀라고 계시죠. 예,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는? 놀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보수 과표집이라는 말이 저는 온당한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저기 수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 보수가 과표집될 수밖에 없었느냐. 예. 국민들의 이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응답하는 거잖아요. 내 이념이 중도다, 보수다, 진보다. 근데 어쩔 땐 진보가 많이 나오고 어쩔 땐 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 평균적인 인식 자체가 그쪽으로 흐른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과표집되는 이유는 국민적인 정치 성향 자체가 보수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왜 보수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느냐. 예.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못했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잘못한 거는 국정이 혼란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반대급부 세력은 이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동력으로 삼아서 본인들이 권력을 획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예. 과표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조기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건데 대선이든 뭐든 무슨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지지층 결집입니다. 우리 지지층이 단단하게 결집한 상태에서 중도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예. 네. 우리 지지층이 모여있지 않은데 어떻게 중간으로 향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가고 투표 포기를 해버리면 그 진영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도 보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고 거의 한 넉 달 만에 치러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아 이번 선거 우리가 해보나 마나한 선거기 때문에 굳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선거 유권자들을 향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요거 예. 여쭤보면서 답변 예. 같이 주세요. 예. 아까 호남 얘기를 해서 예. 이번 3대 그 여론조사 중에 호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과표집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 뭐 보수 측이나 그다음에 그 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제가 조사에 대해서는 깊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려는 게 한두 주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재미있는 현상들이라는 거는 60대 70대 여성 응답률이 예전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조사할 때 노인 60대 이상 조사를 따로 합니다. 예. 일반 여론조사로 일반 전화로. 왜냐하면 전화 응답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조사할 때 60대 70대 여성 응답률도 바로바로 차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현상이죠. 이것이 가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파의 결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과표집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고 얼마 전에 1월 15일에서 16일까지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조사하는 거에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 아시고 인기가요 디토하고 OMG를 부른 가수가 누구예요? 네, 뉴스. 20대에는 다 알아요. 네. 근데 문제는 75%만 뉴진스라고 찍고 25%는 그중에 20%는 모른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20%를 더 상세히 보니까 여기에 있는 80%가 김문수를 알아요. 근데 20대인데 김문수는 아는데 예. 뉴진스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할 전화, 때 약간 ALS. 그 자기의 그 신상 정보를 거짓으로 얘기해서 답하는 경우가 이거 뭐 많다. 의심이기 예. 때문에 제가 뭐 이걸 알겠습니다. 확언할 수는 없으나 이런 조사들도 있어서 괴이하다.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들이. 아니, 한편으로는 샤이 보수가 출연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의견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 요거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예. 좀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여론조사는. 네. 그러니까 보면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당시에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탄핵 반대보다도. 근데 지금이랑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선에 투표함을 열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를 득표했고 홍준표 당시 후보가 24%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범보수 진영이 승리를 했습니다. 저 지금 와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거예요. 그 당시랑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과표집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어찌되었든 선거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진보 보수 이
보역 대결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득票타이트하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보수가 과표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흐름만은 좀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저희가 끝났어. 없어가지고 아니 아까 알겠습니다. 코난님 그 답변을 못 들었는데 아쉽다. 나중에 예. 끝나고 개인적으로 예, 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도 저희가 시간이 너무 그러게요. 부족해가지고 원래 유나 씨가 이때 음악을 트는데 아니, 포기했어. 포기했어요. 오늘은. 그냥 예. 예. 삐지로 오늘도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도 여야만만 두 분 함께 했고요. 두 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시고요. 예, 예, 저희는 설 이후에 2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주, 신주호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